다음 시간에는 탐정 키랩은 수원 수트를 같이 갖고 와줘. 아, 근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됐어. 보면은 좀 주간지 푸는 상황을 보면은 아직 주간지 그 주간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해설에 사과를 좀 그래서 다시 좀 이러고 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좀 올려줄게. 한두 개면 내가 말을 하려는데 말을 할 게 안 됐어. 그러니까 일단 제대로 돼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미안. 주말 잘 보냈어. 별일 없어. 난 약간 일요일에 토요일이었나? 일요일 효도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분명히 내 기억에는 엽기 떡볶이 맛있다 맛있던 것 같아서 시켜드렸는데 별로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엽기 떡볶이 말고 오뎅 많이 넣는 거 있잖아. 괜찮던데. 피자를 한번 다시 시켰는데 그건 완전 성공했어. 근데 요새 엄청 인기 많은 피자라서 화제 이재모 피자 뭐 부산 들어봤어. 그거랑 비슷한 게 안양에 있대. 시켜봤는데 진짜 좀 괜찮았어. 얘기해주면 너희는 나의 경쟁자가 될 거야. 진짜 안 먹어요, 잘. 이재모 피자라고. 이재명 피자요? 이재모. 치즈가 엄청 많았어. 맛있었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가 무슨 그 피자 먹을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야, 그럼 나는 어디 스카 갔었거든. 쌤이 스카를 갔다고요? 어? 나도 집 앞에 스카 가지. 진짜 스카 가서 힐링하고. 왜요? 공부하는 애들 보면서 막 키죽키죽 웃다 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무슨 쌤 옆자리 애가 수학을 더럽게 못하는 애가 앉아가지고 아니 그냥 그 자체가 학원에 회춘하는 느낌? 뭔 회춘이야. 나나 너는 교회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 인정. 그런 거 있지. 회춘. 그런 살짝 인정하겠습니다. 회춘이라니. 또 오늘도 신나게 풀어볼까? 110번부터만 할게요. 오늘 끝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원본 문제 좀 풀어보고 있으면 원본 문제 시간 되는 만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일 중요한 숙제는 요 키레본의 수1 이제 원본 문제 깔끔하게 다 풀어오거든. 근데 내가 파일 올려주긴 했는데 종이로 그냥 여기에다 하기 싫고 종이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으면 내가 문제 해놨으니까 받아. 그래서 원본 문제, 평가 문제 쭉 다시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하지.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숙제도 줄게. 뭐가 되게 도움이 되냐면은 역순으로 시간 역순으로 작년 수능, 작년 9월, 작년 6월, 재작년 수능, 재작년 9월, 재작년 6월을 시간적으로 풀었을 때 92점 이상 나올 수 있다 자신 있어. 아니요. 92점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 기출들은 다 풀었던 거잖아. 그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국어랑은 좀 다른 게 국어는 한 3번, 4번 회독을 하면은 너무 내용이 기억이 잘 나. 그래서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거의 안 읽고 풀 수 있어. 아니 그 비문학 지문도 기억이 나고 문학 지문도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다 기억나고 한단 말이야. 근데 수학은 기억이 나도 결국에는 그 너희가 수식 하나하나를 다 외우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수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점화식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푸는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여기 수1에 있는 원본 문제 싹 다 한번 풀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역순으로 풀 때 대부분 문제들이 이제 다 걸려. 풀었던 거는 풀었던 거. 근데 그때도 안 된다면은 한 바퀴 돌고 오답하고 또 한 번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88점 최소한 92점 정도 맞는 경험을 해보면은 내가 비록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푼 거라 하더라도 시간 제곱, 100분 제곱 풀었을 때 이거 이 정도 맞을 수 있네. 약간 그런 좀 경험치를 쌓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연습을 좀 해보도록. 알지? 110번 바로 풀어볼 건데 잠깐만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봐. 네, 여기다 써놓은 게 이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점화식 관련한 문제를 풀 때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이 점화식의 구조를 관찰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새롭게 한번 써볼게.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5. 근데 여기 AN이 양수일 때 밑에는 AN이 음수일 때 이거 했던 거 같아. 비슷한 거. 그러면 이 경향을 살펴보면 이게 양수에서 출발한 다음에 계속 떨어져. 떨어지다가 한번 음수 찍으면 다시 이렇게 휙 돌려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런 경향을 잡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값이 최소값이 뭔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AN 마이너스 4, AN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 우리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해서 선택한 몇 개 선택하는지 풀었던 문제 기억하고 있지. 그렇게 돼서 차이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걸 평가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 때 점화식이 뭘 의미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의 차이가 마이너스 2 곱하기 n인 거니까 뭔가 계속 양수를 줄여주는 애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줄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n 해서 한번 양수를 바꿔주긴 하는데 거기다 또 빼는 구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먼저 쓱 스캔을 한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장이나 마지막 항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지를 봐야 돼. 그치? 근데 이 문제 봐보면 첫 항이 K라고 했는데 K 자연수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정방향 풀이도 할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첫 항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럼 그냥 역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약간 수상해. 첫 항이 K라는 정보야. 내 문제 풀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 필기 한번 하고 지우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여기다 필기 한번 하고 또 지우고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여기 이 틀에다가 계속 하는 연습 이렇게 해보면 A1이 K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줬어. 그치? 그 다음에 5항이 4항보다 크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잡은 거는 이건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주고 있는데 특히 첫 항에 대한 정보를 줘. 그 다음에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구해야 할 값을 지금 확인했는데 이 K합을 구하랬으니까 A1의 합을 구해서 나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겠다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역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어? 정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어? 이 역방향이 잘 안 돼 있거든. 왜냐면 역방향 하려고 하면은 5항이나 4항이 몇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정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정방향으로 가면서 이 조건까지 가서 파악을 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문제풀이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내가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관찰해보면 이렇게 근데 우리 평점 수업할 때는 요 점화식 끝에 부분을 좀 끝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어려운 것까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기출 그래도 우리 3년치 최소한 5년치 정도는 돌리면서 종합적인 분석해봐야 되니까 수열이 점화식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좀 이렇게 점화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경험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거 한 2분 정도만 주고 바로 설명해볼 테니까 정리만 하고 가세요. 정방향이 될 수밖에 정방향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에 대한 근거를 잡아주려고 한 거야. 답이 18이 나오는 거지. 18일.
정방향 우리 한번 해보자. 우선은 이거 이제 역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An을 주인공으로 할 필요 없지.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주면 차탕이 K라고 곱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개를 펼쳐갑니다. K 빼기 여기는 처음에 2를 써주면 되겠지. n 값이 1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거는 마이너스 K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잠깐만. 야, 너 제가 잘못했네. 차탕이 K 양수인 건 확정이었지. 양수인 건 확정이었으니까 K 마이너스 1 써주고 시작해. K 마이너스 2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A3를 계산할 때는 K 마이너스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써주면 여기 K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2 대했을 때 4 빼야 되는 거지. K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밑에 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다가 또 4를 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타면은 여기는 K 마이너스 6에서 그 다음에 3대 뺐을 때 6 한 번 더 빼줘야 되는 거니까 10이거든. 여기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6에서 6 빼줘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밑에 것도 써보면 여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음수일 때라고 보면은 이거는 K 플러스 2. 애초에 여기 자체가 이미 음수잖아. 그치? 음수인 상황인 거니까 여기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인 거니까 K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6을 써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K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계속 이거 범위를 잡아가면서 해야 돼. 그냥 쓰지 말고 여기 범위를 이렇게 잡아가는 걸 봐. 우선은 여기서 봐보면 K-2가 이때는 어떻게 위로 갈 때 어떤 상황이면 K 값이 2보다 클 때 상황. 양수일 때 지금 위로 올라가. 이렇게. 그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밑으로 떨어졌겠지.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위로 갈 때도 마찬가지. K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 위로 갈 때 어떤 표기를 해줘야 되냐면 K 값이 6보다 크다 표시를 해줘요. 6보다 커야 양수가 되는 거지. 얘가 양수이어야 얘가 된다 소리. 그러니까 이게 음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여기를 2보다 크다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치? 꼼꼼하게 범위를 잡아가면서 풀어야 답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 계산 계속 해나가면은 여기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지금 써주면 K-12에서 이번에는 A4니까 8을 빼야 된다. 8을 빼준다 생각하면은 여기는 K-20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K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고 아니지? 여기서 써야 되지. K-12에서 마이너스 1 곱하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2. 여기서 8 한번 빼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5항이 돼요. 5항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가보면 마이너스 K 우리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K하고 여기서 빼기 8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또 8을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범위도 확정지어주면 K 값이 이번에는 12보다 클 때 여기는 K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여기 이미 6이 있었으니까 6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어차피 음수였던 상황인 거니까 그대로 이걸 지금 따라오면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자. 우선 여기서부터 가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조건 써야 되거든. 5항 3 조건 써야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해주는데 이거 첫 번째 거는 계산을 해볼 필요가 없어. 이거보다 얘가 지금 무조건 작거든. 5항이 3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봐보면 두 번째 거는 여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보다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커야 된다. 그래서 20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2K 그 다음에 이쪽이 16이 되는 거니까 이 K 값은 8보다 작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지. 근데 이미 이 조건이 있었어. 이 조건 따르고 얘도 따르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K 값은 7밖에 안 나온다는 식으로 할 수 있어. 계속 정리하겠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해보면 얘는 계산할 때 마이너스 K보다 K 마이너스 8이 커야 돼. 그러면 얘 넘겨주면은 2K 8 K는 4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 근데 보면 이것도 요거랑 그냥 여기 이거랑 둘이 합쳐줘야 되지. 합쳐줘서 생각하면 K는 5랑 6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7이랑 5가 6 이렇게 났으니까 요 세 개 더하는 게 적당히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줘. 그렇지? 마지막 거는 어떻게 돼? 이거 해보면 얘가 무조건 작지. K가 자연수였잖아. 얘 음수를 바뀌었고 A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 작으니까 계산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정답은 5, 6, 7 3개 더하는 게 돼. 하늘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도 왜 정방향 풀이를 했는지, 그리고 정방향 풀이를 할 때 이 범위들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해주면 되고, 역방향 풀이할 때도 요거 계속 신경 썼잖아. 이거 지금 계속 조절 따라다니는 애들인 거니까 이 범위를 계속 따라다니게끔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113번으로 가볼게요. 113번. 이 문제는 115번이랑 연관이 있는데 이 115번 문제 풀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야. 115번. 그러니까 요거 푸는 데 있어서 113번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고 보자. 답이 36이 나오는 거고 113번 됐으면 115번을 바로 도전해. 이거 푼 적이 있던데. 맞아 맞아. 기출인데. 이 113번, 115번 문제 풀 때 엄청 많이 했던 실수가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SK, 그러니까 합에 대한 시그마거든. 그거를 모르고 문제를 풀면은 애초에 그냥 다 틀릴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113번도 마찬가지로 합에 대한 시그마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 시그마 값을 계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뭘 보냐면은 이 SL에 대한 식을 좀 정리해요. S. 근데 이거 우리 어차피 등차 수열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풀이를 해보도록 할까?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다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첫째 항이 살아가는 조건이 있으니까 바로 써주면 S1은 A 플러스 B지. 근데 이게 지금 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 여기서 D는 4 마이너스 A가 된다.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고쳐 써주면 이거는 A N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 N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치? 그럼 이제 이거 시그마에 대입만 하면 돼요. 시그마에 대입을 해보자. 시그마에 대입하면 K는 1부터 8까지 그 다음에 AK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K 이렇게 되는 걸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 공식 바로 써주면 A 곱하기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지. 플러스 4 마이너스 A에 2분의 N 플러스 1 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A에 대한 식 먼저 써주면 168A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상수는 144가 붙고 이 문제에서 이 값이 480이다 이렇게 이게 480이다. 그러니까는 A 값이 바로 계산되지. A는 2가 된다고 하는 거를 바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2를 여기다 쏙 대입만 하면 돼. 2n제곱 플러스 2n이 돼. SN은 2n제곱 플러스 2n인 거니까 요거 AN을 바꾸면 얼마야? 그 다음에 뒤에는 뭐부터? 상수가? 그렇지. 1 대입했을 때 4 되어야 되니까 끝났지. 그래서 여기다가 7 대입하면 9 대입하면 3,600이 정답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115번은 좀 달라요. 115번은 거의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조건이 중요하냐면은 7항이 13의 배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지. 일단은 반드시 알아야 될 조건 이게 워낙 중요한 조건인 거니까 이거 보면 반응을 해야 돼. 등차 수열인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두 가지 정보를 바로 뽑아내는 거야. 이거를 머릿속에서 모든 항이 자연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이거를 바로 고쳐주는 거랑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A1은 0보다 큰 자연수인 거야. 자연수. 그 다음에 조건 하나 더 있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어? 이게 뭐여야 돼? 그치? 얘도 자연수여야 돼. 이 두 조건을 바로 써놓고 시작하는 게 뭔가 너희가 실력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치? 이거는 이제 이 조각 문제랑 뭐가 다른지를 봐. 조각 문제는 첫 항이 뭔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편했어. 그치?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나와. 근데 이 문제는 뭔가 만만치가 않다. 그걸 지금 이렇게 써놓고 가려고 해도 첫 항이 뭔지도 모르고 막 미지수가 엄청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요것부터 한번 정해볼게. 조건을 실항이 13의 배수를 했으니까 실항은 첫 항 플러스 6D다 라고 쓰면은 얘는 당연히 13 곱하기 M꼴이다를 M이 이제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SK라고 하는 걸 쓸 건데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돼.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써볼게. 2분의 N 곱하기 K 곱하기 그 다음에 2A 플러스 K 마이너스 1T 이렇게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공식을 한번 써보게 하자. 그치?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게 2분의 DK 제곱 여기 있는 요 K 그 D에 대한 식을 봤을 때 K는 2차식이 나오는 상황을 하고 나머지 뒤에 붙는 거는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t k 이렇게 해서 정리해요. 그치? 근데 이거 이제 시그마에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시그마 문제에서 1항부터 7항까지 했으니까 대입을 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대입 2분의 dk 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t k 이렇게 지금 식을 정리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게 2분의 d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뒤에 부분 2분의
2a 마이너스 t 여기다가 2분의 n 플러스 1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주면 계산이 이제 뭐가 정리가 되는 거냐면 여기 둘이 지어지면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28a 하고 여기도 계산해주면 플러스 56t가 나오고 이 문제에서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644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 28로 양면 나눠버려. 28로 나눠버리면 a 플러스 그 다음에 2d는 하고 23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식을 써줄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세운 조건이 지금 두 개인 거야. 이거 지켜야 되고 a 플러스 6d는 13m이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는 23이다. 얘 지켜야 돼.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얘기한 이항의 것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둘이 뭐 하고 싶어? 일단 연립해봐야 되겠지. 연립한다 생각해주면 빼주자. 빼면 4d는 마이너스 해준 거야. 4d는 하고 13m 빼기 23이다. 이렇게 좀 식을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봐 이걸. 척함도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를 했으니까 여기 그래 m도 자연수지. m도 자연수인 거니까 여기다가 차근차근 대입해보는 거야. 근데 m 값이 1이면 애초에 공차가 음수밖에 안 나오니까 1은 넘어가. 2를 대입해보자. 그러니까 여기 4d가 3이 되었지. 자연수 안 됐지. 그 다음에 3 대입해보면 39 빼기 23? 16이지. 그럼 이제 약간 흥분되는 거죠. 품목말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로 살펴보지 마. 9월 모의고사잖아.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 계산해주면 공차가 4인 거야. 공차는 4. 그 다음에 여기다 4 대입하면은 A 값이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19가 정답이냐? 맞아. 19가 정답. 뒤에 더 안 해봐도 돼. 시험장에서 뭐가 더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지. A2의 값의 합을 구하시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풀었으면 끝난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확인차 추가 설명을 해주면, 그럼 하다 보면 언젠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생길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보냐면은 두 개를 다시 한번 연립을 할 건데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 이거를 3a 플러스 6b는 69라고 해서 한 다음에 한번 빼보자. 얘에서 이제 빼는 거야. 빼면은 2a가 남지. 그러니까 2a 그 다음에 6b끼리 지어졌고 그 다음에 69 빼기 13m 이렇게 남는다는 거였어. 그치? 근데 a 값이 이거 있었잖아. 자연수 이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0보다 커요. 이렇게. 그치? 그 m의 범위가 뭐보다 작고 나왔다냐면은 6이면 안 돼. 6이면 이미 78에서 넘어가고 있지. 그래서 여기 3, 4, 5까지 사실 계산을 해봐도 돼. m 값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두 개만 더 해보면 돼. 여기가 4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다. 해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근데 시험장에서라고 했으면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줬어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다. 뭐, 논술이라고 하면 끝까지 좀 써주는 게 좋지. 근데 좀 듣고 보면은 21번 문제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생각 들 수 있는데 왜 처음 풀 때는 아예 그냥 펜이 돌아가질 않아. 그러니까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를 정리해볼게. 이런 거 기본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황에 대한 식을 보면 쉬운데 내가 이렇게 풀릴 수 있는 식을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머지는 가는 과정. 그러니까 식 세우는 게 좀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어. 자꾸 연습을 해봐. 왜냐면 문제에서 문자가 주어져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계산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런 건 문자를 내가 스스로 도입한 거잖아. m도 도입했고, 그렇지? 뭐 d 같은 것도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도입한 거. 근데 이런 것들 내가 스스로 문자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봐요. 아까 내가 얘기한 그 풀이 시험지를 한꺼번에 몰아푸는 게 실무만 계속 많이 푸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볼게.
108번을 먼저 하고 117번을 할게. 왜냐면 119번을 위한 단계라고 보는 게 119번 문제는 이제 2년 전 수능 문제였어. 2년 전 수능 문제 푸는 데 있어서 118번 먼저 접근, 117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본 문제 도전하고 차근차근 해보죠. 문제 풀 때 점화식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떤 습관을 들여보냐면은 그 1번, 2번, 3번을 적는 습관을 한번 들여요. 조건을 잘라가면서 점화식 위에다 1번을 써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5항 플러스 6항은 6이라고 되겠지. 그럼 거기다 옆에다 2번이라고 체크를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모든 A1의 값을 합을 구하지. 이게 지금 3번입니다. A1의 합을.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그치? 그러면 점화식의 구조를 관찰하고 하는 얘기는 여기 이 식을 한번 이렇게 했지. AN 플러스 3 그 다음에 2분의 곱하기 AN. 근데 여기서 이 AN이 홀수일 때고 그 다음에 이 AN이 짝수일 때 이렇게 지금 식을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놓고 나면은 어떤 구조가 보이냐면은 구조를 관찰하고 하는 건 이런 예를 들어서 홀수를 딱 배워보는 거야. 홀수 더하기 홀수 하면은 여기는 무조건 뭐가 돼? 짝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짝수가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봅니다.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A인데 A인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짝수를 대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번엔 짝수가 될 수 있지만 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짝수 홀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조건 자연수 됐네요. 그치? 여기다 넣어도 자연수고 여기다 넣어도 어쨌든 짝수의 최소값 2를 넣는다 하더라도 자연수가 되죠. 1 들어가면 다시 여기 4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서 숨겨져 있는 정보는 첫 장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적용을 하면은 모든 양의 자연수가 잡힌다. 근데 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너희 좀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이제 일주일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점점 역방향 추적, 정방향 추적에 대한 힘은 생기고 있거든. 근데 이 조건 해석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걸 지금 적고 나면은 얘는 이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지금 바로 활용을 해주면 이렇게 5항 플러스 6항이 6인데 어차피 다 자연수였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4, 3, 4, 4, 2, 5, 1밖에 없겠네. 이거야. 그치? 애초에 이 수열은 우리 배우고 있는 확통이랑 비슷해. 약간 이제
분절되는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산적인 애들. 그러니까는 자연 수업을 할 때 이 5개밖에 없다. 이걸 스스로 넣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 중에서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안 돼. 여기다 다 대비하는 거야. 바로 나와. 모순 아닌가? 뭐밖에 안 돼. 두 번째 거 대입하면은 4위밖에 안 되지. 1호 1 대입하면 4 돼야 되니까 땡. 2, 3 2 대입하면 1 돼야 되니까 땡. 3 대입하면 6 아니지. 4 대입하면 2 맞지. 5 대입하면 8 돼야 되니까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바로 너밖에 안 되네 이렇게 확인해 주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떤 확신을 갖고 출발할 수 있냐면은 5항을 알려준 거야.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면 된다. 이제 이거보다 쉬운 문제는 애초에 이렇게 조건을 안 주지. 이게 아니라 5항이 2일 때 1항의 값을 항을 구하시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좀 평범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초기 항을 한번 숨겨놓은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숨겨놓은 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런 분석을 하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치?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날개를 펼쳐나가면 돼.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는 한번 이렇게 주인공 바꿔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주인공 바꿔주면 AN은 하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 밑에 거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0을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가 있다. 한 다음에 AN이 홀수일 때, AN이 짝수일 때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돼. 그치? 이 답이 155가 나와야 돼. 이거 혹시 안 나왔으면 이게 괜찮은 친구들은 117번을 하고 정리 안 돼 있으면 정리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추적하는 게 안 되면 내가 구체적으로 써서 설명해 줄게. 잘 따라오겠습니다. 이해됐어? 마무리 할 수 있겠어? 같이 할까? 같이 해봐. 여기서 2, 마이너스 1, 4 이렇게 지금 잡으면 되잖아. 3 빼고 곱하기 2한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AN이 홀수라는 조건이 있어. AN이 홀이고 밑에 거 AN이 짝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만들었을 때 이 값이 여기 홀수 짝수가 지켜져요. 이제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다 지키는. 그러니까 4에 대해서 해주면 4에 대해서 1과 8이 되지. 홀수 짝수로 됐으니까 이거 괜찮아. 또 펼치면 마이너스 2, 2 이게 안 돼. 그 다음에 또 여기 펼치면 5, 그 다음에 여기 16. 홀수 짝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세 번만 더 하면 되잖아. 얘에 대해서 파악해보면 마이너스 1, 4 이거 삭제. 그 다음 5에 대해서 파악해보면 2, 10 끝. 얘 홀수에 대해서 안 되는 거. 그 다음 16에 대해서 보면 16은 13, 32 이것도 오케이. 마지막 거 4 해주면 4는 1, 8 괜찮아. 7, 20 이것도 괜찮아. 13, 10, 26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해주면 29, 64 이거 얘네들 다 더하면 정답이 돼.
내가 잘못 썼나 봐. 그거 아니었지. 4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4부터 해서 이 5항이었어요. 6항부터 그러네 실수. 여기서 파악을 해줘. 네, 117번 정답은 570이 나와요. 근데 이게 117번은 풀면서 들어봐봐. 오히려 118번보다 좀 더 평범한 문제를 볼 수 있겠어. 왜냐면은 7항이 살아가는 거 알려줬지. 그 다음에 A1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역추적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 별다른 생각이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냥 꼼꼼하게 잘 세면서 쭉 넘어가면 돼. 시간이 따라 나왔어. 어떻게 다 소문났어. 아니 근데 제가 한번 지역할 때마다 용기쌤이 저한테 갔다 와.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영재쌤은 나랑 연결돼 있지. 아니 그게 먼저 아, 영재쌤이 어떻게 알았냐고? 네. 그 지각하면 소문 다 퍼져. 아니 깜짝 혼자 놀래요. 어떻게 알았는가 싶어서. 네. 몇 번? 117번 같이 해볼 건데 121번도 할 거니까 뭐다 친구들은 이거 좀 더 풀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117번은 110번 잠깐 쉬었다 할게. 쉬었다 하늘이 설명해줄게. 얼마나 쉬워요? 응?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한 8분? 치사하게. 너무 치사해. 알았어.
이거 풀거 적어줄게. 혹시 풀고 121번 이렇게 하고 원본 문제도 좀 더 보고 중간에 풀수 있는 문제도 좀 해볼게. 우선 좀 전에 질문이 있었던 게 117번이었으니까 117번 설명하는 거. an 플러스 1은 n 곱하기 an 그 다음에 n분의 an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an이 n의 개수일 때가 n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an이 n의 개수일 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게 문제에서 얘기한 걸 봐보면 구해야 할 게 A1의 합이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정보는 이 마지막 칸 7항이 4라고 걸 준 거라고. 역추적 구조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나가면 된다. 무엇이겠지. 그 AN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바꿔주면 AN은 n분의 AN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n 곱하기 AN 플러스. 그러니까 n으로 나누거나 n을 곱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가면 된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이제 다시 한번 써주면 an이 n의 개수나 이 밑에 거는 an이 n의 개수일 때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주면 된다. 그치? 그러면 4부터 시작을 해주면 문제에서 4라고 했으니까 여기 A7인 거야. 그러니까 A6으로 올 때는 나누기 6을 해주면 되겠지. 6 하기로 했어. 6분의 4.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6 하면 4 곱하기 6 하면 24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식을 써주면 돼. 그치? 근데 보면 모든 항이 100보다 100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이런 분수는 우리한테 지금 의미 없는 24를 기준으로 또 이렇게 펼쳐나와. 24를 기준으로 A5라고 하는 거는 5로 나눠줘야 되겠지? 24, 5 이렇게. 근데 밑에 거는 5 곱하기 24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돼. 그래서 지금 120인 거니까 얘는 살리는데 이거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여기서부터는 해볼 수 있지. 어디서 잘 안 됐었어? 처음부터 할게요. 없어. 그냥 신랑이 사랑하는 거 자꾸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냥. 지 이해됐어? 원본 문제만 필요한 사람들 지금 뽑아줄게. 다음 시간 숙제로 주려고 하는데 책에 이미 여러 번 풀어서 원본 문제 종이로 필요하다는 사람 있어? 아니면 파일을 내가 올려주긴 했거든. 종이로 필요한 사람 했냐? 파일을 풀면 돼. 어. 저 원본 문제는 그리고 손풀이를 전부 다 올려줄게. 그거 참고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했어요.
마무리 안 됐어. 이거 끝까지 펼쳐서 보여줄까? 해볼 수 있어. 어? 여기 5 밑에 눌러서 근데 마지막에 2항 넣는 50, 40, 80 이 80이 안 돼. 80이 2의 배수거든. 여기 올 때 얘 배수인지 확인해야 되거든. 네. 응? 카드 막혔어? 여기다 한번 쭉 써줄까? 여기서 120부터 가보면 120에서 30 그 다음에 48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펼쳐주면은 30에서 H3로 갈 때는 3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10 곱하기 3 하면 90 근데 밑에 것도 해보면 여기 3으로 나누면 160 3 곱하면 1440인데 1000 넘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얘는 잘 어떻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거 A2 여기서 연결시켜보면 A10은 5 여기 20 여기는 또 2로 나눠버리면은 45 180 160은 2로 나누면 80 그 다음에 여기 320 이렇게 해서 10 써주면 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80 안 돼요. 왜냐면 이 위에 올라가는 애들은 이 숫자의 배수면 안 되는 거고 밑에 들어가는 이 숫자의 배수야 되거든요. 지금 그거 계속 확인하면서 봤었어요. 3의 배수 아니고 3의 배수 3의 배수 아니고 그렇죠. 여기도 4의 배수 아니고 4의 배수 이렇게 지금 가도 부수는 거죠. 근데 얘 지금 삭제야. 그 마지막 1은 해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얘 1 나누거나 1을 곱해야 되는 건데 똑같은 숫자가 다시 한번 나온다 다시 곱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정답은 얘네 5개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됐어. 연습을 똑같은 문제로 그냥 복습을 많이 해줘. 처음에 5 플러스 괜찮아요. 네, 18번에 정답이 155. 117번 바로 뭐예요? 117번은 570. 내가 틀렸어? 164요. 154 나왔어? 4에서 1로도 가는데 4에서 1로 가요. A2 4 있는데 네. 1로 갈 수도 있고 8로 갈 수도 있거든. 네, 거기였어요. 거기 그 1 있는데 154가 나왔어. 잠시만요. 다시. 더하기 잘못한 것 같아. 1, 8, 7, 20, 네. 26, 29, 64. 계산 잘못했나 봐요.
121번은 좀 어려웠거든. 121번, 122번은 좀 어려웠던 문제를 생각을 해줘. 122번 어려우면은 일단 121번을 좀 확실하게. 121번 일단 쓰고 설명해줄게. 이 121번 AM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AM 플러스 그다음에 밑에 로그 2에 n 곱하기 로그 a 로그 2에 n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로그 2에 n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가 돼 있어. 그 말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n 값이 2의 케이스꼴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이 로그 2의 n이 자연수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좀 안 와닿잖아. 그거를 n이 2의 케이스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더 나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는 n은 2의 케이스꼴이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서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지. k는 자연수가 이렇게 가지면 되겠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27항이 24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해서 역추적을 하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역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막 하는데 이 A8이 안 나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A8의 값을 구하시거든. 파랑의 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A27이 24다.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에서 얘를 그냥 지나쳐버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를 시작해볼게요. 27항이 있고 26항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밑에 달리는 숫자가 2의 거짓적 꼴이 아닐 때까지 계속 1씩 빼줘야 돼, 1씩 더해줘야 돼. 여기 24가 있어. 여기 그치? 여기 23이지.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 10? 일단 7까지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어. 여기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안 돼. 그냥 둘이 3차이고 3차이니까 여기 3차이겠네 이렇게 바로 가면 되지. 이렇게 지금 간 상황이거든. 그 다음에 A16을 가보자. A16을 가보면 A16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는 이제 얘를 이용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준다고 생각해주면 A17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에 16 곱하기 A 로그 2에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14는 4 곱하기 A4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았어.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뭔가 A15, A14 이런 걸 계산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다음엔 A4로 점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는 식을 따라가. 그치? 근데 아까 얘기해준 그 상황이야. A8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선 A4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자. A4까지 갔어. A4가 얼마가 나온 거냐면은 얘가 지금 2분의 7이 나와. 2분의 7을 하고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이제 내려가. 사방으로 간다 생각해주면 이때는 어차피 그냥 1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 2분의 0까지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A3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또 가야 될 숫자가 있을 거라. 근데 이제 뭘 구해야 되는지는 사실 한 번 더 써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여기 계산부터 마무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하겠지. A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얘가 또 요 상황이야. n 값에다 2를 대입했다면 n에 2 대입하면 A3는 여기다 밑에 한번 써볼까? A3는 로그 2에 2 곱하기 A 로그 2에 2라고 A 로그 2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1 곱하기 A1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 숫자도 2분의 5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근데 아직 우리 문제 다 못 풀었지.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면 파랑부터 한번 내려가보자. 파랑부터 내려가다 보면 이 중에서 겹치는 숫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걸 기준해서 정답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가주면 A8, A7, A6, A5 이렇게 갈 때 어차피 얘 A8에서부터는 쭉 그냥 하나씩 빼면 되고 보니까 A8 빼기 3이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간다 사실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그 다음 상황은 5항을 기준으로 해서 4항으로 갈 때는 여기 이렇게 4 대입해가 없거든요. n 값이 4 대입해요. a 값이 n 값이 4 대입해주면 A5는 하고 n을 4 대입하면은 로그 2에 4 곱하기 A 로그 2에 3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2 곱하기 A2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식 정리해주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5항이라는 건 좀 전에 A8 빼기 3이었으니까 8항에서 3을 뺀 건 2 곱하기 A2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다 끝났네. 우리 A2를 아까 못 구했어. A2 지나갔었지. A2 찾을 수 있단 말이야. A2 계산해주면 A1이라고 하는 거는 A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A2는 A1 플러스 1은 이렇게. 맞지? 그럼 아까 A1 찾았잖아. 이제 2분의 5 나왔던 거니까 여기다가 이 A2 대신에 2분의 5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되지. 2분의 5 더하기 1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러면 요거 나오면서 정답을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겠지? 123번은 22번 문제였어.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 근데 요거 풀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아니면 122번 같은 게 좀 더 연습이 되어야 돼. 그치? 우선은 끝까지 마무리하고 중간에 잘 안 됐던 것들 조금 더 보완해보도록 할게. 125번을 한번 또 근데 125번 되게 쉬워. 그리고 사실 126번도 쉬워.
126번, 125번에서 살짝 업그레이드 됐지. 126번은. 그러니까 이게 이 선택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A2 곱하기 A3가 0보다 작다를 했으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인 상황만 골라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 그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27번으로 가면은 이 문제는 좀 고민될 수도 있어. 이거는 일단 끝까지 풀고 나서 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오래됐어. 그렇게 쓰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안정적이야? 네. 이렇게 하면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 여기 애초에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3이거나 2 곱하기 an 이제 원래 위에서 줬던 점화식처럼 바꿔볼 수 있어. 그러면 역추적할 거니까 a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보다 더 쉬운 거. 왜냐면 여기 조건이 안 붙어있지. 계속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아까 특강하는데 이게 계산할 때 이거 바로 보여? 뭐라고 얘기했는데? 중복 조합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ABC가 자연수, ABC가 자연수, ABC 정수.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몇? 3H5 곱하기 몇? 2의 3수? 2학년보다 훨씬 반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했었지? 5개 중에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 근데 두 친구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왜 11H3으로 풀면 안 되냐? 왜냐면 여기 들어갈 숫자가 1, 2, 3, 4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있잖아. 10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3개 뽑으면 안 되냐니까. 생각 안 되지? 동생은 아니겠지. 진짜 아니겠죠. 어? 아니겠죠. 뭐가? 여기가 더 얘보다 훨씬 적어. 고2예요. 고2. 근데 고2가 배경고 학생들이 학통을 한 학기만에 끝내거든. 2학년 2학기. 그래서 일단 내 동생은 아니에요. 분명한. 동생 저런 질문은 진짜 해버리고 싶어. 저런 식으로. 129번 같이 해보면 되지. 126번, 129번은 정답이 44 나와야 돼요. 네, 126번 혹시 풀었으면 126번은 답이 7이야. 근데 129번은 중요한 조건을 하나 설명을 해줄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절대값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건 이라는데 이건 쉬워. 두 개 항사의 차이가 2나 마이너스 2라고 바로 해석하면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인 상황이야. 근데 이 나조건을 봤을 때 그 어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약간 국어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 AM은 AM 플러스 2다. 이렇게 됐잖아. 최소값이 3이 n의 최소값이 3이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비유인 거지.
나는 최소한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 5끼를 먹을 수 있고 7끼를 먹을 수 있지만 한 끼 먹거나 2끼 먹는 거 안 된다는 얘기. 그거 해석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m의 값이 최소값이 3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은 자동으로 이 세 가지를 열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 A3은 A5인 거고 A2는 A4가 되면 안 되는 거고 A1은 A3가 되면은 안 되는 거고 이걸 지금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나머지는 그냥 계산을 해서 가면 돼. 근데 여기도 한번 가볼까? 첫 장을 줬어. 그리고 파랑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물어봤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역방향이 있어 정방. 너무 말이 좀 당연히 정방향이겠지. 첫 항을 주고 시작을 한 거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쭉 만들어 가면 되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치? 한번 확인해봐. 여기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연습 한번 더 해보고 된 사람들은 원본을 좀 볼까? 오늘 했던 문제들의 원본은 이거는 이제 수능 문제네. 왜냐면 이제 끝났거든. 아니면 오늘 했던 거에 원본 문제 풀어도 되고 앞에서 했던 이미 좀 원본 문제 풀었으면 질문을 해줘도 돼. 그러면 앞에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원본 문제만 남기면 돼. 조각 문제랑 강화 문제보다도 원본 문제 철저하게 하고 가면은 이 공부는 성공이다. 조각 문제 질문이 안 돼. 조각 문제 질문 당연히 해도 되는데 이 원본 문제보다 뭔가 이상하게 좀 꼬아놓거나 아니면 조금 약간 이 설계가 살짝 애매하다고 하는 문제도 있었어. 몇 번 전에? 51번. 어? 51번. 51. 마음이 안 좋은 분들 보기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51번은 이 52번이 이게 조건이 똑같은 거. 맞아. 근데 52번이 너무 어려웠어. 그래요? 이거를 그 자리에서 추론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봐야 되고 상학함수 중에서도 상학함수의 어려운 문제가 진짜 어려운 필러 문제가 2개 정도 있거든.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근데 이 51번 한번 설명은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52번 풀이가 51번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52번도 할 수 있어. 거의 똑같은 거 쓰는 거거든. 근데 이 니은 디귿 같은 거를 보기 없이 52번 풀 때 생각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약간 이거 개연성이 살짝 떨어질 수 있거든. 근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설명을 해줄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처음 풀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랑 현장에서 처음 해본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잖아. 이렇게 들어갔지? 그 다음에 gx는 3 코사인 cx다. 이렇게 써져 있어. 우선 얘는 t값이 k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잡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집합의 조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fx는 a가 될 때 이 x값이 어디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냐면은 gx는 a가 되면 이 x값이 지금 전부 다 포함이 돼. 내가 지금 이렇게 T값이 주기예요. 응? T값이 주기예요. t는 지금 주기로 지금 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좋게끔 말로 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fx와만 만나면 안 돼. 무조건 이 교점들은 전부 다 gx랑도 만나야 된다. 근데 gx가 a랑 만나는 점들 중에서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요거 우리 50번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을 했었어. 50번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쉬운 형태로 해서 한번 연습을 했던 건데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거죠. 그러면 기억부터 해석을 해볼 건데 이 기억 문제는 풀 때 이렇게
써가면서 네? 이 알파 값이라고 하는 게 요점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값이다 라고 얘기했지. 기억해서 0 알파 2k분의 파이 안에 들어오니. 근데 보면 바로 비교. 얘랑 얘 비교해보면 얘의 4분의 1축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이 한 칸 안에 제 알파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그 상황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우선 뭐가 보이냐면은 여기 y는 2라고 하는 선을 이렇게 꼽을게. y는 이라고 선이 있는데 얘 2에서 출발하는 2에서 지금 0 돼 있으면 얘가 요렇게 지금 간 거지. 그래서 요 지점까지 갔을 때 여기가 k분의 2파인 거고 근데 그때의 요 값은 1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 y는 3이 된다. 여기 지금 볼 수 있고 맞지? 여기 4분의 1주기만큼 간 거니까 저 값이 1일 때잖아. 1일 된 거니까 3이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0 대비보면 3 곱하기 코사인 0인 거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죠. 여기 이 자리. K분의 2파이가 아니잖아. 지금 맞아요. 아, 네 지금 말했어. 잠시만요. 그렇죠. 2k분의 파이를 써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4분의 1 죽인 거니까 2k분의 파이를 써. 이렇게 지금 정리해 주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보면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방향을 갈까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요거 12 쌍파이 사인 12분의 x 때 여기다 k분의 2파이를 한번 대입해봐. 여기 k분의 24파이거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함수가 한 주기가 얘보다 훨씬 큰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주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이렇게 사이값 정리처럼 생각을 해봐도 돼요. F에다가 0을 대입한 게 2야. 그 다음에 F에다가 2k분의 파이를 대입한 게 3이야. 여기까지 밝힌 거고 G에다가 0을 대입한 게 3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G에다가 2k분의 파이를 대입한 게 뭐가 될까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이 값은 3 코사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k분의 파이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줘. 제가 잘못했습니다. 2k분의 파이를 여기 x자리에다가 2k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3 곱하기 코사인 k분의 6파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근데 일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여기 이 3보다 이 3 곱하기 코사인 k분의 6파이는 작을 수밖에 없어.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얘는 뭘 곱했던 간에 얘 1보다 작은 숫자였지.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밑으로 여기 2k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니까 이 극점이 알파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 같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밑으로 갔다가 지금 한번 올라온 거예요. 어쨌든 최소한. 하나는 무조건 하나는 이 사이에 지금 갖고 시작을 했다 이거 보시죠. 그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점의 최소값은 요 4분의 1주기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렇게 좀 얘기해 준 거라고. 어떻게 하든 무조건 어차피 한 점은 남아있지만 그치, 그치. 그 점이 최소라고 생각해. 아, 그치.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 나조번을 보면은 나조번에서는 니은 조건, 니은 선지지. 니은 선지를 해석해보면 이 G 알파라고 하는 게 이게 G 알파 플러스 K분의 2파이랑 반대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냐면은 여기 아까 있었던 요식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서 뭐가 되냐면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G 알파랑 같고 얘는 A가 된다. 이건 이제 확실하죠. 그치? 알파 대입한 건 무조건 G 알파랑 같겠지? 함수값이. 물론 이 G에 들어가는 특정 숫자가 G 베타가 A라고 하면 이건 F 베타가 A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얘는 밝혀진다.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F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F에 문제에서 지금 알파 플러스 K분의 2파가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K분의 2파를 이렇게 같은지를 확인을 해보자. 근데 이거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이거 한 줄이잖아. 한 줄.
사인이 한 줄이 돌아오니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은 여전히 a가 되고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렇지? 이건 이제 fx의 주기성을 감안한 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까 20 그대로 연결시켜 보면 얘는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 g 알파 플러스 k분의 2파이라고 같겠지. 그렇지? 그러면 간접적으로 얘는 a는 g 알파라고 같잖아. 둘이 이렇게 같다라는 걸 밝혀줄 수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디귿을 봐볼까? 디귿은 문제에서 뭘 얘기하냐면 g 알파는 하고 g 알파 마이너스 k분의 파이. 근데 이제 음수가 붙어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 주기성이 아니라 대칭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접근해 보면 여기도 먼저 시작은 이거부터 해보자. f 알파랑 g 알파랑 다 같아지는 값이 a.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은 함수를 이렇게 살짝 그려주면은 어떻게 그려줄 거냐? 이렇게 사인 함수를 구성을 해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 부분이 저희 2k분의 파이 여기 2k분의 파이였지. 여기에서 k분의 파이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먼저 정리해볼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떤 a 값이 있다고 했을 때 a가 있어. 그 지점 기준에서 여기 알파면 이 지점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요각과 요각 둘이 더한 게 이 반주기의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4분의 1주기의 2배. 여기가 4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식을 어떻게 구성해 줄 수 있는 거냐면은 이 F알파라고 하는 거는 F의 여기 요 지점이 요 2배의 지점이거든. 이 2K분의 파이의 2배의 지점. 여기가 아까 여기가 2K분의 파이였잖아. 4분의 1주기. 여기가 지금 반주기란 말이야. 반주기 부분은 K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K분의 파이에서 알파만큼을 뺀 지점과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쓰는 거야. 이건 이 축에 대한 대칭성을 볼 수 있겠지. 가운데 요거에 여기 이거 식을 고쳐주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2K분의 파이고 여기가 K분의 파이고 그다음 여기 지금 알파라고 본 거라서 여기 요 지점이 뭔지 지금 찾아봐. 요거는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쌤이 아까 저기 2분의 8 썼어. 그랬어? 네. 그래가지고 틀려가지고. 네. 괜찮아? 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연결되지? 요거는 당연히 이 부분이 G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여기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되지. 그리고 요거는 또 A인 거니까 이 A라고 하는 거는 G 알파랑 같다. 그러니까 G 알파랑 얘랑 같다가 식이 하나 더 디귿도 같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지. 이 기억님 디귿 연결하면은 이 고시 이거는 거의 다 표보다 마찬가지. 근데 니은이 주기를 구했다는 거고 디귿이 대칭. 그치. 이게 주기성과 대칭성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은 삼각함수는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주기성 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내는 게 거의 대부분. 그치? 이거 아니면 좀 이거보다 쉬운 문제로 나온다 하면은 기하적인 성질을 연결시키는 문제도 있지. 기하적인 조건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게. K와 2파이 2가 맞아. 주기 아닌 대칭이라서. 그치.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런 것도 하나의 단서야. 연습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보이면은 그렇게 판단해볼 수가 있지. 혹시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잠깐만. 근데 요거 문제 있는 거랑 살짝 다른데 어차피 이거 얘가 이렇게 바꾸는 거할 수 있지. 이렇게 바꾸는 거할 수 있지. 52번 문제 그냥 할 수 있어. 이거 알고 있어. 그래.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52번을 쌩으로 주고서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엄청 어려운 거. 52원 풀려면 니은 디귿을 다 생각해. 맞아. 근데 지금 숫자도 왜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다 나 숫자도. 네. 그냥 연결만 시키면 돼. 어렵긴 하네. 52원만
단일 문제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좋지. 요 129번 잘 됐어요? 다시 4라고 44? 어, 44 나왔으면 좋겠어. 44. 다음 시간에 원본 문제를 쭉 다 질문을 해줘. 원본 문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투책으로 이제 좀 질문 나온다. 수투책 질문 나오고. 금요일에 갖고 와야 돼요. 아 금요일에는 좀 무겁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간지 해설이 잘 되는 거 기술에서 정리 먼저 해보고 안 되는 것들 다시 올려줄게. 여기 오늘 새로운 급식표 받았으니까 이미 그거대로 하고 있었지? 그거대로 시간 적당히 네. 해봐라. 근데 마음이니까 괜찮은데 계약하고 나서 할 거 생각하면 너무 우울해요. 아 계약하면 내가 또 줄여주지. 진짜 화낼 뻔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알겠어요. 오늘? 아 금요일 어?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안 가져가서 너무 서운했어. 아니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다시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요. 저는 주간식 아니라 일간식이거든요. 그러네. 하루에 만 잠깐만 그거 잘못된 거 같아. 원본 따라가려는 거. 예. 이번에 보낼 건데. 봐봐요. 전 일간지라니까요. 주간식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 경고했죠. 분명히 확인하고 올리시라고. 진짜. 아그 봤지? 네, 폭풍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